여기 한국은 공격하면 하루면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 중국 학생들의 말이 진짜인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교수님의 말에 여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알리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특강이 있었습니다. 분명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강의는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바뀌었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시아 남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키도 작고 촌스럽게 생겼는데 유독 한국인 유학생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피부도 좋아서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멋져 보였어요. 여자 앞에서 허세만 떠는 미국 남자에 비해서도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창피하지만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는 중국 유학생도 있었어요. 신웨이라는 돈이 많은 집 아들 같았는데 비싸 보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하고 다니는 애였거든요. 진짜 미국이 물론 불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긴 하지만 처음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봤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안 할 것 같은 저 액세서리에 저건 무슨 패션이지 하면서 놀랐거든요. 솔직히 우리 학교에 부잣집 애들도 많이 다녔지만 겉으로 그런 걸 펴내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부잣집일수록 평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나름 우리 대학교가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학인데 다들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대학에 왔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아마 기부금 입학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만 생각하고 저에게 들이대는 매너도 없는 중국 남자는 정말 싫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저한테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또 신의 무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거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관심이 없다고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웨이는 갑자기 제 어깨를 잡더니 너희 미국은 돈이라면 뭐든지 하지 않냐면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어떤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고 신웨이를 밀치고 제게 괜찮냐면서 저를 일으켜줬어요. 그 남자는 한국 유학생인 진우였는데 그 중국인 무리가 많아서 다른 학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제 앞을 막아줬어요. 딱 보기에도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는데 멋진 태도를 가진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 중국 남자들 무리는 위협적으로 진우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진우는 무술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덤비려면 덤비라고 자신이 상대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중국 무리는 당황하더니 큰 목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그들을 비난하자 꼬리를 내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고 진우는 다친 곳이 없냐면서 저를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또 괴롭히면 자신에게 바로 말하라고 해줬고 저는 진우 덕분에 그 지겨운 신웨이 무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웃기게도 신웨이 무리는 그 후로 한국 사람을 험담하면서 다녔습니다. 게다가 한류는 중국 문화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한류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중국 남자들이 참 한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류의 원조라는 중국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도 하나 없는 거냐고 말했어요. 게다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문화를 넘어서
몽골사 자체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며 징기스칸이 중국인이자 중화 영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축구와 골프, 농구의 기원은 중국의 공놀이라고 했어요. 영어와 독일어, 러시아어까지 중국어의 방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구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공룡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냥 지구를 만든 신이 중국인이라고 하지라는 농담까지 생겼어요. 또 얼마 전에 들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바로 이탈리아의 피자는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방문해서 부추전과 비슷한 중국 음식을 먹고 감동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피자를 개발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중국 학생들은 햄버거가 중국의 지방 음식을 베껴서 만들어서 이게 햄버거의 원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다니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의 행태와 뻔뻔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 웃기는 중국 남자의 덕분에 저를 지켜준 진우와 그 후로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는 같이 듣는 수업이 많았는데 진우는 무슨 일이든 먼저 앞장서서 했고 조별로 함께 해오는 과제에서도 우리 조가 같이 한 과제를 발표했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특히 수업 시간에 구석에 앉아있는 중국 애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신중한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물론 그 모습에 자격지심이 있는지 중국 애들은 진우를 뒤에서 열심히 험담하였어요. 그래봤자 우리 과의 탑은 진우였습니다. 저는 진우가 마음에 들었고 이런 남자를 놓칠 수 없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였어요. 진우는 놀라면서 제게 자신이 먼저 고백해야 했는데 여자인 제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축하해줬지만 그 중국 남자애는 우리를 볼 때마다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우랑 사귀기 전에는 몰랐는데 진우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술 동작을 취한 것도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려 보였는데 저보다 3살이나 많다고 해서 놀랐어요. 어쩐지 진우가 다른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몸도 좋았고 행동도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다니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강으로 한국에 대해서 하신다는 소식에 저와 진우는 함께 그 특강을 신청했어요.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서 커다란 강당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 문화는 아시아에서도 독특한 자신만의 문화를 잘 보존한 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만큼 강력하게 자기들 문화에 힘을 펼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과 살던 집인 한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워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집중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실루엣과 우아한 곡선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쩐지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었는데 한복을 보자 과거에서부터 옷을 잘 입는 민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학생들도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웨이가 손을 번쩍 들고서는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류는 중국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웨이와 몰려다니던 무리들은 그게 사실이라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는 한국이 전통 의상이라 말하는 한복도 실제로는 중국의 소수 민족의 전통 의상을 베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교수님이 그 말에 동의한다는 말인가 싶었는데 교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중국 학생들의 창의력은 놀라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창의력은 소설을 쓸 때 사용하시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에는 그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회의를 보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어떠한 문화를 따라 한 건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자 신회의는 너무 옛날의 일이라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건 사실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신회의를 보고 한숨을 쉬시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고 중국의 문화는 과거의 역사에서도 다른 나라에 퍼질 만한 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가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는 알아도 중국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회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반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예로부터 뛰어난 문화이고 예술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양 혹은 고려풍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고려의 문화가 원나라에 취사 선택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말기 및 명나라 초기까지 유행하였던 고려식 풍습으로 어찌 보면 지금의 한류와 비슷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원조 한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려의 각종 복식과 색깔 등이 유행하였고 고려 청자와 나전칠기, 고려의 먹과 종이가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채소를 거의 안 먹는 몽골인까지 고려의 영향으로 채소를 먹는 게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문화를 가진 한국은 갑자기 현대에 와서 문화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유명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 학생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대단한 중국이 한국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시대에 남겨진 자료가 많다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눈앞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다 한국 사람들이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여줘도 다 거짓이라면서 자신들은 증거도 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해대는 중국 학생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한국의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많다면서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카피가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야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강의를 이어가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회의가 중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3위라면서 5위인 한국 따위는 하루도 안 돼서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속국이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으로 할 말이 없자 갑자기 군사력에 대해 말하는 신회의가 참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군사력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신회의는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이 아무리 지금 한류가 유행해도 중국 앞에서는 그저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문과 관련 없는 말만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말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위는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병력의 규모와 군수물자의 개수로 평가가 된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차가 3.5세대 신형 전차인데 중국의 전차가 2세대 구형 전차라면 단순히 개수만으로는 질적인 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 말을 하자 신회의는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이라며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전쟁을 하게 되면 편이 되어줄 외교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외교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는 어떤가요? 중국의 우방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교수님의 이 질문에
중국 학생들은 할 말이 안 떠오르는지 말을 못했고 제가 보기에도 딱히 생각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유사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서방의 선진국에 의존하는 부품 수급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을 이끌어갈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그러자 신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전투기와 항공모함, 다양한 무기 개발 등 군사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성과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과연 성과를 보증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지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웨이를 비롯한 중국 학생들은 중국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걸 왜 증명해야 하냐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나라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 학생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제 무기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관해 물어본다면 중국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산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독립적인 방산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해외의 부품과 기술에 아직도 많이 의존한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엔진과 수송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무기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중국이 만들어낸 무기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현대전에서 중국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기의 성능이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국은 무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무기 수입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요청까지 있어서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 유럽국 수출량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을 겪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립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중국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방산 비리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무기가 암거래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로 인해서 중국군은 총알과 포탄이 부족해서 실전 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중국 학생들은 씩씩거리기만 할 뿐 이 말에 반발 못하는 거로 봐서 방산 비리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독자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연합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군사훈련 덕분에 한국군은 실전 상황의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날지 감시하는 감시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에는 미국의 감시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체적으로 꾸준히 정찰기 개발에 힘썼고 지금은 무인 정찰기와 유인 정찰기 등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지스함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해군력도 대단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강조하듯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한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요 임무에 투입될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 규모는 55만 명 수준이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약 300만 명이 넘는 정예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보다 더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는 다르게 한국과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개가 펼쳐질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인적 자원도 훌륭하므로 한국군은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이 하루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강당 안에 있던 많은 학생은 동시에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대단함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국을 여행 가본다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갔을 때보다 한국은 안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행 중에 위험에 처할까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새벽에도 여성이 조깅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나라 내부에서부터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신웨이와 중국 학생들은 모두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함께 평화에 대해 배웠고 여자가 새벽에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이야기에 한국이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같이 한국 여행도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할 기대에 빠져서 열심히 여행 정보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그날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해대던 중국 학생들을 직접 보고는 지성인으로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웨이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서 저는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리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은 중화 사상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세계의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증거 없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알리스 씨는 중국 학생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그때 나타난 한국 남자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평화를 지키는 능력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